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요. 여러분들은 나 2019년 지나가는 거 너무 아쉬워. 흘러가는 2019년 다리몽둥이라도 분질러가지고 좀 붙잡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2020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물론 내일이 더 좋아야 되겠지만 내일 정말 더 좋을 수 있을까? 지금 좋은 것처럼 내일도 좋을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가는 2019년이 아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08년도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서, 물론 내년에는 나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막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해야 되고,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그 2007년도, 2008년도 그때는 제가 방송에서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꼭지를 달리고 있을 때여서 더더더라는 어떤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싫더라고요. 나 그냥 2017년도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직감적으로 2008년도에 저에게 다가올 어마무시한 그 사건을 미리 감지해서 2008년이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금 기억으로는 2007년 연말에 그렇게 그 한 해 가는 게 싫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가 지점장님이 저를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스카웃 해주셔가지고 가장 서울 한복판 좋은 자리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돈도 펑펑 써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일이 그렇게 확확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 내년에는 좋은 일이 오겠지. 내년에는 한 봄이 되면 이제 창문을 열어서 까치가 까까까까까까 굴면 어느 방송국에서 윤정절리님 저희 우리 봄 개편하는데 방송 출연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오겠지.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한 해가 되고 봄이 되면 창문을 가장 먼저 열어서 밖에 날씨는 좀 쌀쌀해도 입춘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창문을 열고 아침마다 까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연락이 오겠지. 왜냐하면 방송국은 대부분 3월 달에 개편이니까 이제 2월 달부터 이렇게 개편 작업이 들어가니까 제가 2월 달부터 창문을 열고 까치 소리를 듣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물론 소식도 오지 않고 소식이 와도 금방 하차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내년. 그래, 내년도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좋아지겠지.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10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2019년 저에게는 제가 방송에서 지금 몇 번 되게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빨리 올해가 가고 다음 해가 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막연한 기대. 잘 되겠지. 될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어.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방송을 계속 해야 될지, 내가 이 길이 아닌 게 아닌가, 온갖 고민을 많이 한 반면에 2019년 12월 현재 저로서는 이제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 2020년 좀 빨리 와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직 개뿔은 없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결정을 짓고 이제 뭔가 플랜을 짜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백만장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부럽지 않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제가 요즘에,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돈다방 미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구독자 수가 막 느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점점 이 돈다방 미쓰리는요, 좀 나쁘게 표현해서 점점 폐쇄적인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뭐 쟤 누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저의 어떠한 그 지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이제 미래를 이렇게 같이 그리면서 같이 박수 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뭐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과도기인 이 시점에서 같이 공존해주시는 그 돈다방 미스의 청취자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준수님께서 방송 많이 올려주세요. 매일 듣다가 조금씩 듣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네요. 아이,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조금 바뀐 게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들께 집 하세요. 탈탈 터세요. 아, 지금 주식 사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불안불안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불안불안하면서도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제가 괜히 초치지 말자. 그때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자.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그 올라왔을 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이 역병이 돌 때입니다. 주식 하야죠. 내년에 2,500 가요. 내년에 IT 가요. 내년에 뭐 엄청나게 시장이 좋을 거예요. 주식 안 하고 뭐 하세요? 이제 이런 역병이 돌 때, 제가 이제 짜잔 올라와가지고 방송 올리면서, 예, 청취자님들 그거 역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방송을 올리고, 금요일에도 방송을 올리고, 토요일도 방송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헷갈리고 어떻게 힘들어 하냐면, 제가 어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예, 목이 너무 많이 붓고 목감기가 걸려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선생님이 독감으로 의심되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자. 애매하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전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게 제가 병원을 방문할 때는요. 진짜 이렇게 제 이마를 만져오면 막 열이 펄펄 끓는다든가 야 이거 내 이마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열이 나고 이 근육통 때문에 두 다리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근육통을 앓는다든가 막 삭신이 쑤시고 막 근데 그 상태에서 병원을 딱 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목이 많이 부었기 때문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프다. 근데 목이 그렇게 부었는데도 목소리가 멀쩡하죠. 그리고는 이제 열이 선생님 열이 너무 많이 나고요. 막 근육통이 너무 심해요. 근데 갑자기 귀에다가 이제 체온계를 딱 대보시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증세는 딱 독감인데 열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열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내 몸에서는 좀 열이 막 팔팔팔팔 끓고 있고 지금 이마에서 지금 계란 후라이가 될 것 같은데 이 체온기로는 열이 그닥 높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증세는 이 독감으로 의심이 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일단은 그 목감기와 이제 어떤 항생제 주사 맞고 약 줘가지고 일단 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요. 그냥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아.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요, 타미프로를 처방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감의 시대가 왔구나. 근데 참 이상하죠? 올해는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죠? 올해 겨울 옷들 다 망했어요. 예, 지금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요, 이미 그냥 비싸게 패딩 같은 거 더 멋있게 만들고 막 털도 달고 해가지고 가격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안 팔려가지고 방송한 지 몇 번 안 돼서 막 그냥 10만 원씩 다운시키고 이렇게 될 정도로 올해는 춥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월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치고는 상당히 지금 포근하죠. 그런데 독감 환자가 극성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날이 추워야지 뭐 이렇게 독감 환자가 느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런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정말 독감 같은 거는 날씨가 진짜 추우면 그렇게 창고를 안 한대요. 근데 언제 창고를 하느냐? 요럴 때 날씨가 너무 춥지 않아서 그냥 마스크라든가 뭐 장갑, 목도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코에다가 그냥 바람 놓고 다니고 목에다가 바람 놓고 다니고 이러고 이제 빨빨빨빨 걸고 다니면 이제 요럴 때 이제 독감이 가장 유행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해드리겠습니까? 지금 아주 증시가 뜨겁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시는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증시가 뜨겁지는 않거든요. 뭐 뉴욕 증시가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뭐 너무 뛰었다. 고점 부담 때문에 뭐 혼조세로 마감했다지만 그거는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27일 날 배당락을 이겨내고 플러스로 마감해서 2200포인트 안착을 했습니다만 사실 증시 자체가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시장을 뜨겁게 만들려고 하는 목소리들만 높은 것을 저는 걱정하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염려됩니다. 악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악재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시장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합의 본대잖아. 뭐 북한도 뭐 이렇게 좀 조용히 있잖아. 그리고 연준도 금리 동결하고 뭐 네가 그랬잖아. 내년도 연준 뭐 위원들 4명 바뀌는 데다 금리 동결할 거라며. 악재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뭐 기업 실적?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새해 좋아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악재가 있습니까? 악재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그래도 뭐 혹시 뭐 글쎄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합의가 혹시 안 될까? 근데 설마 트럼프랑 시진핑이 그렇게 막가자고 하겠어? 뭐 이 정도죠. 자, 이렇게 지금 악재가 없는 시장은 뜨겁지 않은데 악재가 없는 시장.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역병이 창궐합니다. 또 하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제가 왜 혼란스러운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죠. 시장이 아직 뜨겁지 않아요. 나는 현금만 갖고 있어요. 이거 미쓰리가 현금 보유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반 팔고 지금 현금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첫 번째 고민.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이 난 상태는 그래도 덜해요. 나 그동안에 증시가 올라와가지고 내 보유 종목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어. 뭐 이러면 고통이 덜해요. 근데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분이 누구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본전되는 거. 혹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한 9분 음성에 와 있는 분들, 본전에 가기 직전 한 9분 응선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늘 그러죠. 주식시장에 발을 딛는 순간 돈을 벌든 잃던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증시는요. 뜨겁지 않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2018년도에 1년 전에 코스피 증시가요. 2600포인트였었어요. 대한민국 가장 고점 2607포인트가 1년 전 1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겨우 우리는 2200포인트에 와 있는 겁니다. 증시가 뜨거운 건 아니에요. 심리선이, 심리가 과열되고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진짜 시장이 뜨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 이틀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쓰리는 시장이 뜨거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호재만 남발시키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결국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개인들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얘기해 드려요. 제가 20년 동안의 이 바닥에 있으면서
변치 않은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야, 나는 증권 바닥에 20년 있었는데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항공전, 우주전까지 다 겪어봤다고요. 20년 동안 주식하시면서 작전해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죠? 별로 없으실걸요? 20년 동안 증권 바닥에 있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다 매매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없으실걸요? 저는 20년 동안 이놈의 역마살 때문에 증권회사를 4군데로 옮겨 다녔고 경제방송을 한경화호 빼고 다 출연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이 바닥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디 가서 이빨 깔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문가들의 어떤 말들이나 이런 걸 다 보죠. 보면 지금 시장이 뜨거운 건 아니지만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개인들의 헌혈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들이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얘기하더라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뭐 지금 시장에 판을 깨겠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궁금한 점에 있어서 여러 다각도의 의견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증권사들이 내년에 IT가요, 뭐 중재 대형주들이 이제 소형주로 이제 매기가 이제 몰려요. 주식 비중 확대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국내 증권사들이 한다고 얘기해드렸죠. 자, 오늘은 국내 증권사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과연 월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국의 슈퍼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우선 마감을 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너무 뛰었어. 고점에 대한 부담이야. 쉬어가야 돼. 그래서 다우지수는 0.08% 상승, 나스닥은 0.17% 하락, S&P 500은 0.11% 상승. 증시가 혼조세였는데 그래도 나스닥은 9,000포인트를 지켰어. 이게 미국 증시입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이 27일 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재가 뭐였어? 물론 혼조세지만 다우지수는 너무 올랐으니까 쉬어간다고 치고, 자, 그러면 나스닥은 뭐 너무 9,000포인트를 찍고 그랬으니까 쉬어간다고 치고 다우지수와 S&P는 왜 올랐어?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성사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1월 초에 장관급 사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시진핑이랑 나 직접 만나서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더 뜨겁게 불을 지펴줬고요. 그죠? 거기다가 연말 시즌에 소매 판매가 늘고 결국 그 얘기는 미국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서 돈을 썼어. 이게 지금 이번 주 내내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부양책이고요. 증시 부양 방법이었고요. 하물며 27일 금요일 증시까지 또 한 번 우려먹었습니다. 자, 플러스 여기 뭐가 하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성사된대. 그다음에 연말 쇼핑신 돈 쓴 거야. 그거 어제 썼던 건데 오늘 또 써? 야, 저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살짝 숟가락을 하나 뭐 얹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1월 달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합의로 인해서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성장 달성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자, 왜 미친 소리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2020년에 연준의 총 12명 구성원 중에 4명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고 투표권을 잃게 되는데 그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는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동결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다. 즉 지금 2019년 12월 달에 연준의 구성원 멤버가 바뀌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비둘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2020년도에는 최소한 저것들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진짜 이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상황이 이 사람들을 바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떠한 걸 가지고 내년 1년 동안을 전망한다? 이건 진짜 정말 미친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11월 중국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니까 분위기가 좋아 보이니까 여기다가 미중 무역 협상을 합의하면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6% 달성하다. 자, 바오유 가능하다. 산업 생산이 이래서 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은행들이 얼마나 나가 자빠지고 얼마나 지금 기업들과 이런 애들이 디폴트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는요. 다른 미국의 산업 생산들은 멀쩡했어요. 제가 늘 그랬죠? 여러분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미국의 신용등급 평가는 트리플 A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삐끗나기 시작했습니까? 금융이란 말이에요. 리먼 사태였죠? 문제는 리먼 사태는 2009년인가요? 그때 터졌지만 이미 전조현상으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2008년도에 빵 터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산업 생산이 뭐 호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금융은 지금 엉망진창 난장판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제까지 중국이 6%, 7% 성장 타령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 2.1%만 나와도 어쩌고 트럼프 대통령이 3% 기록하겠다라고 지금 저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중국은 언제까지 무슨 뭐 장마다 망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6%를 계속 지켜야 되겠습니까? 결국 내년도에 중국은 경제 성장률 6%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사람이 늙어서 얼굴에 주름 가고 이제 나이 먹어서 죽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아이고 이것도 뭐 장관급이 아니라 트럼프가 직접 시진핑이랑 하겠다고 하고 연말 쇼핑 시즌에 돈 썼고 거기다가 우려되는 중국 산업 생산도 잘 나왔는데 뭐 이런 분위기면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가고 악재가 어디 있습니까? 악재 겁나 많다니까요. 지금 중국의 은행들, 기업들 디폴트 돼서 낮아빠지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시장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모르시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검색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경제방송에서 최소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거기다 뭐 합니까? 종목들 보면 내년에 총선 테마주들, 그 이후에 또 대선 테마주들까지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증시의 일명 역병이라고 전 부르고 싶습니다. 자,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새로운 무역 합의와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는요. 2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내에 자기의 탄핵 때문에 오로지 주식시장을 띄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가 1단계 끝나면 사람들이 서운해할까봐 또 2단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증시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왜요? 자기의 탄핵 때문에 최소한 1월 달까지는, 내년 1월 달까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1월 달에 탄핵안이 상원에 표결이 붙여질 때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분위기로는 상원에서 이제 표결이 부결된다. 상원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상원에서 이제 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에서 자유로워지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가서 이렇게 증시를 띄울까요? 아마 그때는 민주당 후보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과 싸우기 위해서 증시를 부양시킨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까지 주식시장을 띄우는 일을 앞으로 11개월을 더 해야 돼요. 아직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 그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최고의 순간은 2020년 11월까지 최고의 순간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게요. 자, 월가에선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내년도 최대 리스크를 대통령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IT,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등 주요 섹터 전반에 걸쳐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자,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선에 당선될 경우 내후년 2021년도에는 증시가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할 경우에는 내년도와 그 후년도에 안도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 월가 이 인간들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죠. 자, 이렇게 월가에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어찌 보면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의 지금 강력한 후보인 조 바이든이 법인세 트럼프 대통령이 21%까지 다운시켜 놓은 거 28%로 올려놓자고 주장하고 있고, 하물며 워런은 법인세 인상을 인하하기 전인 35%로 돌려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020년 화두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친시장적이냐, 여기서 시장은 마켓이 아니에요. 증시예요, 증시. 2020년 화두는 주식시장을 올리게 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면은 주식시장을 하락시키는 인물이냐, 반시장이냐, 친시장 인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격돌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월가 얘기예요. 월가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만들었던 주식시장, 이거죠. 월가에서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건 아니지만, 에휴, 저 인간 저거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주가는 안 떨어뜨리겠구만. 이러니까 그냥 밀어주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아. 민주당이 되면 법인세 인상하면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해서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고, 뭐 복지 같은 거 신경 쓰고 이러면은 뭐 이럴 거고, 여러저러 생각이 많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오로지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응원하는 것 같은 액션. 그죠? 민주당이 만약에 재선할 경우에는 2021년 두 자릿수 증시가 하락할 거다. 저는 뭐 내년도도 그렇지만 2021년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된 다음에 이렇게까지 증시를 띄울까요? 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을 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라도 뜯어 고쳐가지고 재선하겠다고 설칠지 모르겠다. 예. 그럴지언정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한 다음에 경제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명예에 대해서 더, 어차피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이제 경제로 뭔가 이름을 역사적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로운 것들, 뭐 평화 대통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즉 그 얘기는 2020년, 2021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니 안 되니 그 누가 됐던 증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 월봉 차트, 그러니까 연봉 차트로 한번 보세요. 연봉 차트로. 연봉 차트로 보면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더 못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반면에 슈퍼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거는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슈퍼 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물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냥 경제를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CNBC가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내년도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51%가 내년도 뉴욕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합 혹은 완만한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백만장자들은 43%가 내년도 뉴욕 증시에 대해서 보합 혹은 완만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뭐가 있냐면 55세 미만 된 백만장자들은
14%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 55세 이상인 백만장자들은 2% 정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2%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동안의 위기를 겪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연륜, 노련미, 그러니까 연륜, 노련미와 어찌 보면 55세 미만의 혈기죠. 아이, 질러야지. 뭐 이런,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 뒤로는 나온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성사될 것이다. 이거였는데, 그리고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서 서명할 것이다. 제가 어제 미쓰리가 말씀해 드렸던 게 뭐냐면, 굳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서명을 위해서 다른 나라 제3국의 일정을 잡진 않을 거다. 그렇다고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나와바리로 갈 것이냐, 트럼프가 시진핑 나와바리로 갈 것이냐,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 결국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다보스 포럼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서명할 것이다. 이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거든요. 지금 1월 초에 장관급 합의가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급 합의가 아니라 정상급 합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세요, 여러분. 일정이 미뤄졌어요. 제 말이 맞다면. 이게 여러분 전 되게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1월 달 초에 장관급 협상을 한다. 합의를 한다. 그럼 이미 중국이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농수산물 사주기로 했고 이런 거잖아요. 관세를 인하해 주기로 했고 이런 어떤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1월 초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날짜가 촉박해요. 그럼 1월 초에 장관급 합의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장관급 너무 지리멸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합의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무슨 꼼수를 썼냐면 뭔 소리야? 시진핑과 트럼프 나는 둘이 만나서 사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1월 초에 무역 합의 가능성이 지금 1월 중하순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 15일에서 20일 딜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장관급 합의가 아니라 정상급 합의야 라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시간적인 개념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초에 합의를 보느냐 아니면 1월 초가 아니라 1월 20일이느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 아닌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쨌든 1월 21일이든 1월 초든 뭔가 합의를 보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트럼프가 그랬죠. 새로운 무역 합의 2단계 또 진행될 거라고요. 마치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미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국 첨단 IT 기술의 중국 이전 차단을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재무부에서는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투자에 대한 높은 강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부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있느냐? 미국 무역 기밀을 빼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을 지금 중국인들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1단계 합의를 봐서 관세를 인하하고 무슨 농산물을 사주고 이러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권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상무부에서 기술 이전 차단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내고 재무부에서 미국 기술 투자에 찝쩍거리는 중국 기업들 강도 높게 조사하고 법무부에서는 중국인들을 혹시 기밀 빼돌리지 않나 계속 지금 쉴드를 치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체도 1월 달에 시진핑과 내가 만나서 사인할 거야. 장관급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증시에 악재가 없는 게 아니죠. 호재만 보이는 거죠.
왜? 개인들의 헌혈이 필요해서. 이게 뭐예요? 역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역병 돌면 양반들 죽습니까? 뭐 죽기야 몇 명 죽지만 양반들 안 죽잖아요. 일반 백성이 죽고 노비가 죽고 백정이 죽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전략가는요. 전략그룹에서는 연말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자, 쭉 읽어드리면 현재 미국 증시는 리스크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나서기에 적합한 시기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증시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증시 흐름은 현 시점에서 투자가 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1월달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미쓰리와 지금 시각이 동일한 거죠. 연말까지도 미국 증시는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휴가를 맞아 증시 거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거래일, 앞으로의 수거래일에 걸쳐 펼쳐지는 증시 변동폭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증시가 어떤 변동을 보일지 예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 증시 랠리는 추가 수익을 거두기 어렵고 향후 수개월간 증시 상승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쓰리와 생각이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직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에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계 11위 부호인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권 도전 공식화했죠. 자, 이 사람이 3주 동안 TV 디지털 광고에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4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후원이나 기부 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선거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여론조사에서 7%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 지지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약 640억 원의 광고를 썼는데 중도에 하차했다. 꼭 정치의 물량 공세가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블룸버그의 어떤 광고비, 정치 광고비를 비난했는데 저는 약간 관점이 이렇습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당시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누구랑 싸웠습니까? 누구랑 싸웠습니까, 여러분? 공화당 경선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랑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컨셉으로는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월가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IT 헬스케어 금융거에 하락할 거다. 오히려 돈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최소한 시장에 친화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월가죠. 그게 월가의 무서운 겁니다. 정치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돈이면 돼요. 증시만 띄우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민주당 쪽에서 결국에는 마이클 블룸버그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와의 컨셉은 맞지 않지만 이런 전략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돈 가지고 이런 판을 벌린다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돈을 좀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지금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안 부정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주가 폭락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민주당 내에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여러분 모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2020년,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전 증시가 안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입장에서 마이클 블룸버그는 지금 현재로선 제가 봤을 때 트럼프와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뭐 다이아몬드 수저였지만 블룸버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의 미국 대선, 예, 점점 더 버라이어티해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블룸버그의 을 좀 응원하며, 예, 오늘 돈다방 미스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래저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에요. 아직 시장이 뜨거운 건 아니다. 근데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누구 돈을 써서, 개인들의 돈을 써서, 그래서 호재만 남발하고 그 역병을 돌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12월 어쩌면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이 올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아닐까요? 그죠?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무엇보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예, 저는 또 다른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